네, 안녕하세요. 작은방 쿡토크의 이현경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찾아뵙는 시간인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 여기 한 3.3제곱미터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평 정도 되는 작은 방을 저희가 세를 냈습니다. 이 작은 방에 높으시고 대단하신 분들이 오셔서 격이 없이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작은 방 큰 토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오실 분은요. 저희가 이걸 잘 모셨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2주일 전에 요때 만나서 저희가 작은 방 크토크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엊그제죠. 비운의 황태자 북한의 김정남이 이 독침으로 피살됐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나 이분 모시면 얘기를 좀 나눠보자. 이분 북한 전문가시거든요. 김정남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아들 김한솔? 괜찮은지 이런 얘기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 오늘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난번에 남경필 지사가 출연했을 때 방탈출 게임을 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안에 오늘은 하태경과 관련된 연관 검색어들이 물건의 형태로 숨겨져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숨은 그림 찾기 해보셨잖아요. 그런 거 찾아보세요. 아직 상품은 없습니다. 저희가 협찬 들어오면 상품을 드릴게요. 근데 상품은 없지만 퀴즈가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처럼 방 구석구석에 하태경 의원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아마 좀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뭐가 들어있는지, 저 말인지, 옆에 선인장이, 저 그림은 또 뭔지, 총도 있네요. 이렇게 쭉 보시면 제 뒤로도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미성년자 출입금지. 이거 제 머리는 퀴즈 아니고요. 네, 군데군데 숨겨져 있습니다. 사진도 있고요. 한번 보시고 어떤 것이 하태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석자와 관련이 있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오늘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예. 저희 집사하고 처음 오셨어요. 예, 두 번째로 오셨어요. 앉으십시오. 예. 자, 하태경 의원께서 오늘 오셨는데 사실 저희가 오실 거 알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며칠 전에,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김정남이 독침으로 피살됐다는 정말 드라마 같은 얘기가 전해졌었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의원님 어떠셨어요? 진짠가? 올게 왔구나. 올게 왔구나. 그 뉴스를 네. 사실은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 뉴스를 제일 먼저 알았을 거예요. 네. 그날 저녁에 보도가 됐잖아요. 저는 그날 아침에 네. 알았어요. 아침에 이제 제보가 그러니까 저녁에 밤에 보도되기 전에? 네. 그날 아침에 김정남 피살됐다는 소식이 있는데 국회의원이니까 좀 먼저 들으셨겠다. 그러니까 제가 북한 전문가다 보니까 그 뉴스로 내보내기 전에 확인차. 확인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이냐. 크로스 체크. 그렇죠. 크로스 체크를 하는데 보통 저한테 체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거의 그 게이트키퍼처럼 뉴스 방송되기 전에 먼저 아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게 사실 가능성이 꽤 높다고 했고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국정원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답변이 이제 보도되기 전이죠. NCND입니다. 뭐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그럼 맞다는 얘기잖아요. 보통. NCND면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맞다. 근데 이제 보도를 하려면 이제 그 육하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이런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알았으면 내가 먼저 질렀지. 먼저 알렸지 국민들한테. 김정남이 피습됐다 독침으로. 먼저 알렸을 텐데 제가 뭐 안타깝게도 확신은 있었으나 알리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 밑에 나오니까 잘 안 들린대요. 김대현 씨가 여기 밑에 댓글 이렇게 올라오시잖아요. 안 들린다니까. 마이크 있죠. 크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하겠습니다. 북한 전문가 하태경. 후끈가이님 골수 주사파 출신이라 나오셨냐고 물어보는데 북한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김정남이 이슈니까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하면 김정남 이슈부터. 김정남 관련된 만화책을 제가 이게 2011년? 보여주세요. 저도 이거 본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 국방위원장이라는 거를 알자마자 그렇죠. 그때쯤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되는 여기 글 하태경 이렇게 써있네요. 김정은이 후계자가 될 거라는 것도 거의 한국에서 사실상 최초로 제가 처음에는 이름도 정확하지 않아서 김정운으로 뭐 이랬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왕자의 난. 왕자의 난이 있는데 이 왕자의 난의 의미가 김정남과 김정은의 갈등, 싸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한 30%
정도 내용이 좀 보여주세요. 예. 김정남이 나와요. 네. 보면. 아, 그러네요. 여기. 여기 보면. 흔들리는 북한. 김정은이 북한의 후계자로 등장하던 순간 김정남은 목숨을 건 발언을 했다. 그렇죠. 아사히 TV 나가가지고 3대에서 반대한다. 예. 근데 그때 이제 그리고 북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북한이라고 했다. 북한이라고 했다. 그것도 그렇게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자기 그 탈북자들도 네. 처음에 왔을 때는 북한이란 말을 잘 못해요. 그게 왜 조선. 뭐? 아니 예를 들어 예. 제가 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한국이라고 혹은 남한이라고 하는데 거꾸로 북한으로 망명을 했어요. 예. 그럼 북한 간다고 바로 제가 남조선에서 왔습니다. 이런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네. 이제 그 북한이라고 한 것은 본인의 정신 세계는 이미 네. 오래전에 북한에서 망명을 한 사람이다. 탈북을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물이 들었다 이런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네, 수령물이 완전히 다 빠지고. 그러니까 북조선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말 자체에도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김정은이 세습하는 것 자체를 반대했던 사람이라는 그렇죠. 거죠. 세습은 없어져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세습할 수도 있었어요. 그쵸. 왜냐면 큰아들이었으니까. 중국에서 혹시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친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일각에서는 네. 김정은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네. 핵실험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네. 핵실험 하지 말고 미사일 쏘지 마라. 네. 그리고 한국을 한 번씩 공격을 하잖아요. 네. 전라남이나 연평도도 공격을 했고 네. 이제 그럴 때마다 너 자꾸 그러면 너 제끼고 네. 너 큰형 안 치신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반 협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정남이 그런 의미에서라도 싫었죠. 눈에 가시오. 근데 이 책을 의원님 김정남이 진짜 봤다면서요. 자기가 만화로 이렇게 그려진 거를. 예. 살아용의자 한 명 추가 체포를 했다는 소식이네요. 그러니까 2명인데 1명은 체포가 이미 됐고 지금 1명 더 체포가 됐다는 소식인데 김정남이 이 책을 봤다면서요. 저도 놀랐어요. 이 책을 네, 받고 본 소감을 자기 지인들한테 쭉 이야기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일본 기자 중에 고미 유지라고 있어요. 김정남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인데. 김정남은 되게 가깝잖아요. 예. 이메일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그분 책에도 김정남이 이 책을 보고 다 맞다. 다 맞다. 맞다. 사실이다. 예. 그리고 한국의 그 신동아인가 동아일보의 백승구 기자라고 있는데 네. 그쪽 라인을 통해서도 이 만화를 잘 봤다. 또 뭐 극찬을 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김정남을 굉장히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김정남이 연배가 어떻게 될까 잘 감이 안 잡힐 텐데 제 동생 나이예요. 어려요, 김정남이. 김정남이 저보다 2살 어려요. 몇 년생이죠? 3살 어리구나. 71년생. 네, 71년생. 근데 제 동생 딱 제 친동생 나이 또래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생긴 거는 저보다 조금 좀 나이 들어 보이나요? 근데 그쵸, 여기 있네요. 조금 들어 보이죠. 많이 들어 보이는데. 예, 예. 그래서 한번 맥주도 한 잔 하고 싶고 편하게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시무시한 북한 정권에 말하자면 세습할 수 있었던 황태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었다. 이런 말. 71년생이면 그쵸. 장동건 씨보다도 어린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예. 이병헌 씨보다도 어린 거. 갑자기 장동건 이병헌으로 넘어가네. 네네. 하여튼 그냥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그러니까 감이 오시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책을 김정남이 내용을 직접 보고 여기 나온 내용들이 다 맞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어떤 사람이에요? 그 유지라고 하는 일본 기자 얘기에 의하면 우선 언어를 되게 잘하고 그렇죠. 네, 언어를 되게 잘하고 그 다음에 뭐 미인계에 속아서 뭐 살해됐다 이런 보도. 보도가 약하고. 그거 맞아요? 부인도 여러 명이 근데 있는데 보니까. 제가 이제 김정남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네. 이제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쓴 것도 마찬가지인데 네. 제가 이제 중국에서 네. 만주에 더 정확히 하면 경북 삼성, 네. 거기 길림성이 있고 뭐 영길 있고 하는 네. 데서 탈북 지원 운동을 했어요. 탈북자를 돕는. 그렇죠. 이제 거기 당시에 90년대 후반 막 굶어 죽는 사람 많을 때 200만 명이 죽었으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탈북자로 중국에 막 도망간 건너서 제가 이제 인권에 관심이 많고 해서 그분들 돕자. 네. 그래서 제가 중국 유학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어 이제 잘하시잖아요. 중국 신분이 있어야 되잖아. 신분이 있어야 되니까 학생으로 예. 그때 박사과정 학생으로 있으면서 이제 탈북자들 돕는 일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고위급들 좀 만났는데 술도 먹고 북한 안에서는 그때가 이제 99년, 2000년 지금부터 한 15, 16년 전이죠. 그러네요, 벌써.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김정일이 살아 있을 때예요. 네. 김정일의 와이프가 누군지 아이들이 몇 명인지 이름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이제 고위급 만날 때마다 내가 큰 선물을 주겠다. 뭐냐? 김정일 죽은 다음에 누가 수령이 되는지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사람 찾아가지고 관계를 잘 맺으면 당신 출세기 보장되는 거 아니냐. 네. 반 농담이지만 가시 있는 농담. 아, 줄을 잘 서라. 줄 잘 서라. 왜냐하면 당시에 김정일 죽는다는 생각도 안 했고 그 김정일 죽으면 누가 수령이 되는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분명히 김정일은 죽을 거고 김일성 죽을 때 김정일이 했잖아요. 네. 그럼 김일성 죽기 전에 김정일이 수령이 된다는 걸 알고 미리 투사했으면 그 사회에서는 대박이 나는 거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 말 들으니까 맞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귀를 쫑긋하고 누구냐고.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김정일 와이프가 몇 명이고 누구고 거기 아들이 누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다. 네. 하면 이 사람은 놀래가 드는 거예요. 누군지도 잘 모르니까. 와이프도 몰라요. 네. 완전히 거기는 신비주의여가지고 왕조니까 뭐. 네. 네. 다른 나라에는 그 영부인하고 같이 회담하는데 네. 김정일은 안 그래 혼자 나와요. 네. 와이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많은 고위급들을 제 팬으로 만드는데 사실 김정남을 좀 써먹었죠. 그쵸. 네. 이 사람하고 당시에는 이제 큰아들이었으니까. 큰아들이었으니까. 그럼 뭐 김정일이 장난감방을 300평을 뭐 해줬다고 할 정도로 사랑했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잘 모르실 텐데 네. 김정남이 71년생이고 예. 김정은이 83년 4년 추정. 띠동갑이네요, 거의. 네,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네.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네요. 유일한 아들.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첫 아들. 예.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김정일이- 장난감을 다 뜯어보는데 하루 걸렸다고 네. 오늘 보도 보니까. 심지어 김일성이 첫 손자잖아. 손자가 더 귀엽잖아. 그쵸. 김일성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프리카 누구 정상회담 하는데 예. 그 이제 비서가 연락이 왔어요. 김정남이가 뭐 안 사준다고 운다고. 예. 그래서 정상회담 조금만 미룹시다 하고 김정남이 달래러 갈 정도로 아,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랑을 듬뿍 받았죠. 예. 아,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런 질문도 해주셨어요.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에 계시다가 바른정당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친일 세력에 부역한 것에 대해서 자아 비판을 해보실 생각은 없냐? 뭐 이런 질문도 올려주시고 여기 저희가 최순실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여기 옆에. 네. 그래서 최순실과 관련된 걸 얘기를 이제 잠시 후에 예. 아, 그리고 미성년자라서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이런 방송은 저녁에 하시면 어르신들도 많이 보시니까 좋지 않냐는 제안도 해주셨는데 의원님 시간이 이렇게 돼서 근데 위키트리에서 저희가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다시 보게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서대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김정남이 이렇게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김정은이 어쨌든 됐잖아요. 되게 잔인한 성격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뭐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 저희도 뭐 확실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이 김정남이 죽는 거는 예견돼 있었던 일이었나요? 김정은이 네. 자기가 등극할 때 김정남이 공개적으로 3대에서 반대한다. 이미 벌써 그렇죠. 예. 2011년이죠. 11년이니까 그때부터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2011년에 김정일이 죽었죠. 그렇죠. 예. 그때 김정은이 등극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11년이니까. 그리고 이제 김정남은 김정은 관련된 비밀을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약점을 떠들고 다닐 가능성이 있다. 그렇겠죠. 후환을 미리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김정남을 죽인 사람은 김정은이 암살 지시를 내린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도 김정일 큰아들인데. 김정일 큰아들이고 김일성의 종손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집안으로 보면. 그렇죠. 그 사람을 죽이는데 만약에 김정은의 지시가 없었다? 그 죽인 사람은 3대가 멸문지화당합니다.
집터를 팔 수도 있겠네. 그 완전히 3대가 그 친척까지 내 지시 없이 저런 일을 해? 예, 하면은 그 할아버지 전부 다 정치범 수용소 갈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몰살을 당할 거예요. 북한 같은 문화에서. 그러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상상할 수.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누가 있냐를 생각해봤을 때 없다면 그가 아닐까라고 추정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잡힌 두 사람이 체포가 됐잖아요. 그 여성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한 사람이 베트남 국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오래전부터 그 간첩, 네. 요즘 뭐 쉬운 말로 킬러. 네. 이제 간첩이랑 킬러 좀 다르죠. 간첩은 정보 빼내는 거고 킬러는 사람을 죽이는 거죠. 네. 암살요원인데 그 간첩이든 킬러든 제3국 국적으로 세탁해서 그 남자든 여자든 네. 요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완전히 스파이 세계예요. 007. 007 세계에서. 여전히 그런 게 있어. 북한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칼기 폭파. 네. 김현희 예. 씨가 마유미. 처음에는 마유미로 알았어요. 네. 제가 그때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그 네. 시간에 마유미 잡았다. 그래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네. 네.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이 무하마드 깐수. 깐수 이름 들어봤어요. 네, 무하마드 깐수인데 이분은 그 레바논 국적으로 외모가 딱 중동 사람처럼 생겼어요. 깐수. 근데 이제 레바논 국적으로 들어와서 그 아랍 그 교수가 됐죠. 아랍 학문하는 네. 교수가 되고 나중에 보니까 그 북한 사람이었다. 그럼 그 아들 김한솔은 이제 예전에 언론 인터뷰에 나왔었잖아요. 뭐 북한의 고위층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자유롭게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 행방이 묘연하다 그러는데 불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저렇게 됐어요. 지금 이 장면이 우리 그 대하 드라마 사극 할 때 보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왕족 사회고 그렇죠. 이 로열 패밀리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태종이 자기 형들을 죽이잖아요. 네.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고. 왕자의 난이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왕자의 난. 네. 태종 때고. 그런데 그 사극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은 원한을 갖죠. 그렇죠. 복수하겠다. 어디선가 칼을 갈고 있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죠. 내가 김한솔이 아버지를 죽였는데 아들 놈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언제 제가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을지 모르니까 사전에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터무니가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데 잔인하게 지금 보니까 그 댓글 올려주신 분들이 이렇게 김정남이 형입니다. 박지선 씨가 김정남이 형이냐고 물어보셨는데 김정남은 형이고요. 김정일의 첫 번째 아들이고 심지어는 남의 아내였던 여자를 뺏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된 첫 번째 아들인데 그 이진택 님께서 참 불쌍하다. 동생한테 죽다니 참 비극적인 일이다. 근데 정말 이게 폐륜인 게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김정일 생일이에요. 어머. 2월 16일. 그럼 아버지 생일 때쯤 형을 그러니까 아버지 생일 선물로 바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날짜상으로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김정은이 인간 말종이다. 진짜 패 죽이고 싶은 게. 어떻게 날짜가 아버지 생일날 아버지 생일날 형을 그 큰아들을 생일 선물로 난도질해서 바칠 수가 있냐. 참, 뭐 들어가서 본 사람이 여기를 거품을 물 흔적이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독살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치기만 해도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이제 독살 보니까 독살 보니까 새로운 병기를 만든 것 같아요. 새로운 뭔가 과거에는 침을 썼는데 과거에 이제 두 종류가 있었어요. 침으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앰플이 있어가지고 터트리면 그 액이 퍼져가지고 근데 앰플이라서 그거는 이제 위험해요. 본인도 닿으면 본인이 앰플이면 이제 전방위로 퍼지거든요. 그러면 한 1m 있는 사람이 다 죽어. 그런 이제 독이 있어요. 독액이. 근데 이번에는 스프레이형이어서 하면은 저 앞으로만 본인의 피해를 안 입는. 앞으로만 분사되는. 새로운 암살 무기가
개발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소리가 잘 안 들리신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를 좀 할게요, 마이크를. 네, 지금 아마 페북 라이브로 하태경 의원,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과 함께 김정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배철을 교체하는 동안 또 시청자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원경님, 저랑 이름이 비슷하시네요. 전 이원경인데. 그놈의 권력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아, 참, 이런 얘기도 하나 봐요. 최영재님, 지금 종북들이, 전 이 단어 쓰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이 암살을 조장했다. 그러니까, 이 여론, 지금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안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보수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국정원에서 김정남을 암살을 조장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물어보셨고요. 그리고 박지선 씨는 잘 들리신다고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교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하태경 의원님하고는 저희 한 10년쯤 됐죠? 알고 있는. 그렇죠.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네, 그러니까 북한 인권운동 하실 때부터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이 질문을 또 하면 또 같은 편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오늘 좀 새로운 패널을 저희가 잠시 후에 모셔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지난번에 이 담장 위에 올라간 남자가 있었어요. 남경필 지사가 출연하셨을 때 담장 위에 올라갔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를 오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온 손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의자를 직접. 듬지에. 네, 직접.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면 본인 소개 직접 하실래요? 예. 제가 마이크를 조금 대드릴게요. 네, 본인은. 안녕하십니까. 네. 위키트리 청담동 백병장 백승입니다. 네, 첫 회를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어요. 네, 다시 보기. 네, 이렇게 저기에서 잠깐 등장했던 백승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대한 지 얼마 됐다고요? 이젠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이제 네. 민간인 됐어요? 네, 됐습니다. 어제 파마도 하고 네, 군인 탈출을 위해서 잘 군인 어울리네요. 탈출. 우영문 씨가 억측은 억측을 낳으니까 팩트만 갖고 얘기를 하자. 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어쨌든 잠시 후에 저희가 좀 더 많은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백승주 씨는 하태경 의원님한테 질문 있으면 얘기하세요. 네, 네, 하태경 의원님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네. 한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잘 몰랐거든요, 저는. 예, 네. 그래서 제가 친한 친구가 이제 부산 해운대에 사는데요. 물어봤어요. 하태경 의원님에 대해서. 거기 지역구잖아요. 네, 지역구니까. 근데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지금 위키트리 독자분들이 아마 20대 이번에 청문회 지났는데도 모른대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그래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면 아 이분이구나라고 아는데 하태경 이름 석자만 딱 들으면 왜? 누구냐? 너. 혹시 해운대 을 아니에요? 갑이 아니고. 아니 뭐 거기가 얼마나 넓다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부산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고 계셨는지 그리고 이제 대학 네. 주로 이제 북한 인권 활동을 했는데 뭐 어떤 걸 했는지 네. 자료를 네. 하라는. 네. 그래, 이번에 청문회 하면서 생긴 별명 중에 하나가 핫해. 이거 나오더라고요. 네, 핫해. 네. 핫하다는 건데, 제가 정말 핫한 거는 많은 것 같아요. 깔때기. 제 속이 네. 찾아보시면은, 하태경 식칼 쳐보세요. 식칼? 이것도 하태경 뭐야? 식칼. 예. 지금 정은숙 씨는 누군지 모르겠대요. 지금 좀 말씀드릴게요. 예. 하태경 식칼? 식칼을 검색해 보시면, 한 3년 전인가? 저희 사무실에, 부산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 식칼 배달. 식칼이 배달됐대. 왜요? 하태경 곧 죽는다. 누가 보낸 건데요? 저는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이 사람인 것 네. 같아요. 이 사람이 이 책을 보고 열받아가지고, 몸무게 많이 나갈 이 사람. 와 그렇구나. 식칼 또. 그 다음에 청문회. 두 번째가 하태경 해골 쳐보세요. 해시태그 해골. 하태경. 이것도 해골은 뭐예요 또? 그것도 비슷한 사람이 보낸 것 같아요. 사무실에 해골이 배달됐어요? 진짜 사람 해골이? 사람 해골이 아니고, 이제, 모양으로? 가면 같은. 그거 뭐 써있진 않았어요? 죽는다 뭐 그런 거 써있지. 민족의 존엄을, 훼손했대. 존엄에 도전하는, 우리는 이제 민족의 존엄에 우리말 안 쓰잖아요. 네, 그 한국에서는. 보낸 사람이 따로 있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SNS 활동도 자주 한다고 하시니까 네. 20대 독자분들한테 많이 활동을 이렇게 알리셔서 청문회뿐만 아니라 좀 잘
모든 분들이 알았으면 그래도 이렇게 방송까지 나오셨는데 네. 그러게요. 불러놓고 아이고. 누가 아는 사람이냐. 확 기중이네. 우리도 그럴 것 같아. 예. 제가 아까 네. 뭐예요, 총? 이게 이 총에 대해서 제가 저녁을 얼마 안 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갖고 온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갔다 온 건 아니고 하태경 의원님 딱 하면 요즘 저격수 그죠? 하태. 하태 하격수 이런 거 네. 해서 제가 또 검색을 해봤어요. 하태경 의원 딱 검색을 해봤더니 뭐 말 논란, 표정 감추기 힘든 거 이런 이런 말 논란. 네, 우리 그런 거 좋아해, 논란. 저도 백격수거든요. 뺏겨.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정치를 하시면서 바뀌신 건지 아니면 원래 조금 까칠한 건지. 까칠한 건지. 아니요, 안 믿을지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네. 제가 말을 많이 듣는 편이에요. 많이 듣고 네. 누가 화를 내도 저는 잘 안 내고 받아주는 편인데, 근데 정치는 이제 제가 의식적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진실을 알려야 되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네. 때려잡아야 되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그래서 저격수를 하는 거죠. 저격수를 하는 거는 네. 이제 진실 전파자, 예. 그리고 선한 그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전파하는데 제일 차적인 건 그걸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이걸 걷어치우는 일을 제가 하겠다. 이게 정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평소에 저 성격하고는 좀 맞지 않게 네. 과감하게 돌을 던질 때는 던지고 예. 화살을 날 때는 날리고 하는 거죠. 정은숙님이 궁금해서 들어오셨대요. 예, 계속 보시면 아마 재밌는 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격수 얘기하셔가지고 우리가 손님을 한 사람 더 모셨어요. 줘보세요. 우리 준비 진짜 많이 한다. 제가 볼 때 시사방송 중에 우리만큼 준비 많이 하는데 없어요. 제가 방송 19년 됐는데 우리만큼 준비 많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근데 좀 너무한다. 오늘 제대로야. 왜냐하면 보통은 나오는 사람은 이렇게 브로마이드를 하지 않아요? 네? 저 이거 든 김에 이재명 시장님 저희 프로그램 전화를 왜 안 받으세요? 출연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루 이틀 미루시면서 아직 연락이 없으셔. 이게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진인데 이분하고 이 저격수로 되게 티격태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연은 있죠. 네. 제가 이제 저분하고 네. 썰전을 시작한 게 한 네. 2013년? 오래됐네요. 네, 그래서 한 지금 4, 5년? 4, 5년 처음에 돼가는 뭐 것 때문에 같아요. 시작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저는 지금은 약간 좀 달라졌는데 네. 처음에는 완전 비호감이었어요. 제 입장에서. 이재명 시장님 입장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서로 비슷할 것 서로 같은데. 비슷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네, 괴차사라고 제가 공격을 했죠. 괴차사. 괴차사? 괴차사가 이제 뭐예요? 괴담을 찾는 사람들. 이재명 시장의 주장이 괴담에 네, 가깝다? 제가 볼 때는 계속 괴담이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 입에서. 그래서 그 첫 괴담이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다. 그때 그 얘기가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막 깠죠. 무슨 근거로 그러느냐. 근거를 대라. 근거도 없어요. 네. 근거도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배가 출항하면 항상 안전 체크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보안 체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이 항구에 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체크했던 네. 거기에 국정원이 연계돼 있다고 해서 그게 비화되면서 국정원 소유까지 간 거라고 저는 파악을 했어요. 예. 근데 그건 모든 공항, 모든 항구에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양반은 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라고 하태경 의원은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생각을 해가지고 그 뒤에도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주로 그 당시에는 이재명 시장의 타겟이 국정원이었어요. 국정원하고 각을 세우더라고요. 물론 왜냐하면 그때 이제 댓글 사건에 대한 것들도 댓글도 있었잖아요. 있었고. 예.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국정원하고 소송전 간 것도 한 3, 4건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다 졌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저 사람은 우리 사회에 계단을 퍼뜨리는 사람 해서 제가 막 조지기 시작했는데 또 재미난 게 가만 안 있거든. 그럼요. 성격이 성격이 한마디 하면 또 막 댓글 하니까 네. 그럼 저도 또 막막 했던 거예요. 혹시 뜰라고 이재명 시장한테 일부러 그러시나요? 아니 저 때문에 더 뜬 거야 사실은. 저 때문에 더 뜬 거야. 이렇게 크게 웃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저는 의원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더 떴다고요? 초반에는 초반에는 저 때문에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고
초반에는 솔직히 저보다 인지도가 낮았어요. 저는 통진당하고 싸우면서 좀 올라갔었고, 네. 근데 저 때문에 뜨면서 그 다음에 머리가 좋아요, 이분. 머리가 좋고. 그러신데요. 거기다가 이제 성남의 여러 가지 그 민생 정책, 예. 괜찮은 정책들을 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촛불 시위 때 그렇죠. 시원하다, 사이다다, 뭐 이런 반응 되게 그렇죠. 많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딱 시대에 맞은 거예요. 이게 사이다 발언이 딱 그 네. 맞는 시기가 오니까 맞아가지고 뜬 거죠. 근데 그게 아닌 시기에는 너무 과격하고 너무 예측 불가능하고 네. 뭐 이런 이미지가 강했죠. 근데 이제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를 과격하다고 말하는 건 그럼 기득권들이니까 그건 부셔야 되니까 그렇다라는 입장이니까 저희가 오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네, 한번 여쭤보도록 저는 괴담 제조기에서 막 부셨는데 예. 이재명 시장 개인적으로는 좋냐고 물어보시는데 여기는 이제 안동이시니까 여긴 TK, 여기는 부산이니까 PK거든. 하나 평가하는 거는 뒤끝이 없어요. 오, 뒤끝이 없고. 뒤끝이 그러니까 없어. 싸움 이제 SNS나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싸움을 하잖아요. 네. 뒤끝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싸움으로 즐기고. 그 나중에 뭐 고소하고 뭐 이런 거 안 하고. 저도 이 썰전으로 SNS 하는 거. 그런 거는 고소는 안 해요. 저도 근데 이제 명예훼손 정말 네. 치명적인 게 있으면 아닌데 기라고 한다든지. 그런 건 있는데 그냥 주장을 가지고 다투는 거는 네. 고소 안 하고 예. 쿨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는 싸움을 즐길 줄 아는구나. 남자다? 그렇죠. 상남자 면이 있다. 상남자다. 이재명 시장님 하태경 의원이 상남자라고 하셨어요. 나와주세요. 예. 자, 근데 아까 물어보시는 게 개인적으로 이제 이재명 시장도 대권 후보잖아요. 여야를 가리지 말고 나는 이 사람 참 좋다. 뭐 이렇게 의원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그렇죠. 헌법기관으로 어떠세요? 이렇게 뭐 지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일단 뭐 저희 정당의 유승민, 남경필은 제가 좋아합니다 인간적으로. 특히 진짜로 아니면 같은 당이라고 편들어주는 거예요? 같은 당이 아니라 유승민 후보는 내가 왜 좋아하냐면 학교 선배잖아요. 박근혜 학교 선배 좀 나이 차가 나요. 그렇게 비슷해 보여요? 근데 우리나라 최고 학교 나왔잖아. 네. 근데 이제 그분은 경제고 저는 네. 물리 이과여서 근데 나이 차가 10년 이상 나요. 그래서 그게 안 보이는데. 정확히 저기 예. 모르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 서슬이 퍼올 때 응. 뭐 한 40% 50% 이상 갈 때 지지율 막 기본으로 콤플렉스 네. 30% 이상 나올 그렇죠. 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네. 대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대들었잖아요. 그래서 잘렸죠. 그래서 배신자가 됐고 그쵸. 지금도 어르신들 네. 굉장히 싫어하는데 네. 그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거는 정말 저는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인이 그 말하기 그렇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많잖아요. 예. 근데 저보다 박근혜 대통령을 더 세게 지지하면 저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싸우면 하태경을 버리지 박근혜 대통령 버리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 지지율이 확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체급이 아니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 쓴소리 가끔 해요. 네. 근데 제 캐릭터가 네. 하태경은 원래 쓴소리 잘하는 놈, 바른 소리 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쓴소리 하면 당시에는 탄핵되기 전에 대통령도 하태경이니까 해서 수용해 주는 것도 있고 제가 어떤 일화가 있냐면 메르스 막 창궐할 때 네. 미국 가지 마세요. 우리 당에서 저 혼자 미국 가지 마세요. 나라가 이 지경인데 어디 가냐? 미국 가서 지금 오바마 만나가지고 웃고 있으면 우리 국민들 심정이 뭐가 어떻겠느냐. 되냐? 실제로 근데 우리 당은 미국 가라 그랬어요. 근데 미국 안 갔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정말 아닌 건 아니다.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유승민 대표는. 왠지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러면 다른 당에서는 안희정. 아니죠. 그분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아니 안희정은 사실 제 과예요. 모든 이- 하태경 깔때기를 뭐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제 과예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친북 운동권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세게 했어요. 네. 문익환 목사님하고 같이. 그분은 저보다 더 세게 했어요. 반미 청년회, 예. 반미 청년회를 하시고 거의 주도하신 분이죠. 이제 안희정 선배인데 저보다 네. 한 3, 4년 선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친북 운동권 하다가 북한의 실상을 알고 바뀌었잖아요. 북한 인권 운동을 했어요. 인권 운동을 했죠. 네. 저는 조금 더 급진적으로 변했고 네. 안희정 지사는 저보다는 좀 점진적으로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변했을 때는 저보다는 덜 변한 것 같은데 그 충남 지사를 하면서 상당히 변해가지고 지금은 저보다 더 보수인 것 같은데요. 그럼 뭐 또 그분
안희정 지사님 요 질문에 답해 주시게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 주시죠. 왜냐하면 새누리당하고도 연대할 수 있다. 이 지점은 저는 수용이 잘 안 돼요. 네. 여기 기장이잖아요. 이렇게 좀 전에 이제 그 다음에 방탈출 게임 저희가 할 텐데 여기에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땐 마음대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퀴즈를 맞춰야 되는데 여기 하태경 의원을 상징하는 것들을 숨겨놨어요. 우리 준비 많이 했어. 예. 그거 이제 맞추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네. 있는지. 그 다음에 야, 팬이네. 하이 의원님 좋아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좋다는 말도 있었고 아까 그 하태경 의원님 페이스북에 댓글 알바가 많은 것 같다는 의혹 제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댓글 알바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의 소신인데 제가 요즘 친박 저격수잖아요. 과거에는 통진당 저격수 하다가. 그쵸. 요즘에는. 요즘 친박. 그러니까 저는 국회에 들어올 때 작심을 한 게 있어요. 양극단하고 싸우겠다. 극좌와 극우랑 싸우겠다. 근데 보니까 당시에는 극좌가 더 위험하다. 해서 통진당하고 싸움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통진당 싸움 끝나고 이제는 우파 혁신을 해야 된다. 극우랑 싸우겠다. 일베도 제가 굉장히 싫어해요. 일베랑도 전쟁을 하고 있고. 갑자기 또 일베를 거론을 하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친백, 그 다음에 이제 일베랑 친박이 연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친박 쪽이랑 전쟁하고 있죠. 근데 뭐 그게 지금 뭐 확인을 한 것 같아요니까 사실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아까 들어올 때 뭐랬냐면 저희 독자들이 아니 지금 국민들 앞에 여당이었으니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아마 들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원죄죠. 뭐 그건 계속 저도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근데 처음부터 최순실을 알았다면 저는 안 들어갔겠죠. 그래서 최순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순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 최순실이 있는데 사실은 최순실 씨가 만나셨죠? 만났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갈 때도 이렇게 셀카 찍어가지고 올리신 거 좀 봤어요. 최순실 만나러 간다고. 어떠셨어요? 궁금하긴 해요. 어떤 사람인지. 최순실 만나러 가기 전에 그 가졌던 선입견은 상당히 나약한 사람일 거다. 왜냐하면 뭐 매주 프로포폴 맞고 뭐 약 맞는다. 근데 구치소 들어가면은 약을 못 맞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금단 현상 중독돼 있을 그러니까 그러면 금단 현상이 있으면 굉장히 허약하고 지금 심리적으로 그런 상태일 거다. 웬걸 눈빛이 살아 있고 이야기를 해보기 시작하니까 뭐 거의 김기춘 우병우급으로 더 잘해. 그러니까 감출 건 감추고 말 안 할 건 말 안 하고 자기가 주장할 거는 하면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냐 표정 연기. 표정 연기? 예. 그러니까 여성이고 하니까 김기춘 우병우는 말과 논리로만 하잖아요. 근데 내가 몸이 안 좋다든지 좀 쉬어야겠다든지 그리고 뭐 갑자기 화를 낸다든지 나 화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언제 화를 내요? 그날 청문회 구치소 청문회 할 때 갑자기 화를 내요? 그때 화낸 이유는 이제 독일 재산 독일 안민석 선배가 독일 재산 많다는 거 알고 있다. 독일 재산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 뭐 거의 뭐 수천억, 수조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그래서 이 재산 확인되면은 우리가 몰수하겠다. 몰수해도 되냐? 있으면 다 몰수해라. 화를 내면서. 화를 내면서 다 몰수해도 좋다. 그러니까 자기는 돈이 없다는 거지 독일에. 재산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이 없다고 말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네가 지금 큰 소리 칠 처지냐.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 최순실이 폐소공포증 얘기했다면서요. 검찰에서 공황장애가 안 통하니까 또 폐소공포증이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 연기가 배우해도 되겠다. 이렇게. 근데 폐소공포증 이야기 나온 거는 저희들이 서울구치소 방문한 뒤에요. 한 2, 3주 뒤인데 근데 그 검찰 조사받는 공간을 보니까 우리가 구치소 청문했던 공간보다 커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구치소에서 청문했던 게 여기하고 여기 한 2배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따닥따닥 붙어 앉아서 했어요. 폐소공포증 있으면 거기 2시간 반 동안 어떻게 견뎌요. 근데 폐소공포증이 있으니까 검찰 조사를 못 받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2시간 반 동안 정말 그 우리랑 그 말다툼을 하면서 그 청문회를 했는데 기 안 죽든가요? 기 전혀 안 죽어요. 박영선 의원 같은 분은 보통 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하면 약간 이렇게 운이 흔히 이제 속어로 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대도 세고 머리도 좋고. 머리 좋아요. 머리도 좋아요. 전략가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전략가라는 거는 그러기가 힘들거든요. 어떤 질문에는 답변을 하고 어떤 질문에는 답변을 안 하고 분별하는 게 어려워요. 전략가가 아니면. 그렇죠. 보통 사람은 물어보는데 대답을 하게 그래서 되니까. 아예 묵비를 하든지 예. 아니면 뭐 자꾸 답변하다가 실수를 하든지 그렇죠. 그날 실수한 게 없어요. 답변 안 할 거 안 하고 본인이 유리한 거 예를 들어 당시에는 태블릿 PC가 예. 있었는데 태블릿 PC에서는 또 세게 네, 모른다. 모른다. 난 쓸 줄 모른다. 한 번 자기가 받았는데 사용한 적이 없고 예. 심지어 태블릿 PC에서는 워드가 안 되지 않느냐. 예. 그것도 어떻게 알았는지.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오히려 반문을 하고. 그래서 내가 그걸로 어떻게 대통령 연설문을 고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런 말씀이신데, 이제 청문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이제 국정조사 특위 일원으로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대정부 질문 때 황교안 총리랑 설전을 해서. 그렇죠. 예. 부역자라뇨! 이제 이거 있었잖아요. 영상 준비가 혹시 될까요? 그러면 그때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황교안 총리한테 그렇게 버럭 화를 내신 거잖아요.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게 왜 됐냐면은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보이게 좀 들어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영선 우리 아는 이름이 이영선, 윤전추 그 청와대 근무하는 네. 불출석 사유서가 배경이에요. 네. 두 사람이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는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똑같은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고 심지어 여기 보면 글자 숫자가 똑같다. 네, 그렇죠. 자기 이름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써준 거에 여기다가 요거 양쪽 요건 윤전추 요건 이영선인데 그렇죠. 못 나오는 이유가 둘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써준 것 같다는 누가 생각이- 써준 거죠. 그러니까 이 배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버럭 시작이 이거예요.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네. 이걸 화면을 보여줬죠. 네. 그리고 이 배우에 누가 있다. 본인도 보니까 그런 거 같잖아요. 네. 똑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해달라. 네. 근데 이제 총리가 조사해달라는 질문에 네. 예스를 안 하고 알아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알아보고 조사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보겠다는 말 안 한다는 뜻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조사하고 알아보겠다는 게 뭐냐면 알아보겠다는 것은 이거 왜 그랬어? 하면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예요. 보고에 그치겠다는 것이고 보고받은 거에 문제가 있으면 직접 그 문제를 파헤쳐 보겠다는 게 조사예요. 그러니까 조사는 안 하겠다는 거죠. 왜 조사를 해야지 나오지. 그렇지. 이것 때문에 제가 황교안 총리는 지금 최순실 이 농단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헤치려는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네. 그래서 화가 났죠. 조사를 안 한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한테 부역하려고 하느냐. 부역이라뇨. 그래서 부역이라뇨. 말이 나왔고 또 갑자기 제가 이제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삿대질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삿대질 안 했다. 그러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삿대질 안 했다는 인정을 했죠, 본인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뒤에 질문에도 대통령 국정농단 파헤치려는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심을 짓밟으면 안 된다 해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네. 촛불에 다 죽고 싶습니까? 촛불에 네, 이게 지금 이제 화근이 된 거예요. 네. 너 태워 죽이려는 거냐. 사실 저는 은유적으로 쓴 건데 네. 어쨌든 뭐 표현이 과하다는 것도 제가 과하다고 사과도 했지만 기본적인 맥락은 이런 거였어요. 네. 이런 거였는데 최근에 한번 보세요. 특검도 연장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헤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끝까지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답변이 온 것도 청와대 보고서를 그냥 저한테 보냈어요. 무성의한 거. 무성의한 거예요. 조사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통 이제 반성문을 써도 좀 어투나을 조금씩 고치고 리포트를 베껴도 뭐 좀 바꾸지 않아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 둘이 똑같이 이름만 바꿔서 사인만 이렇게 글씨는 다르네. 사인은 자기들이 한 거죠. 네. 사인은 이제 다른 글씨니까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아까 이제 우리 백병장이 검색을 해보니까 말 논란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게 사진인데 이게 이제 여기 밑에 보면 부역이라뇨 이 글씨 보이잖아요. 예. 그때고 요거는 이제 하태경 바른정당 새누리당. 표정이에요. 예. 그때 이제 청문회 할 때 표정인데
표정을 왜 이렇게 못 감추냐. 놀란 거는 심히 놀라고 또 쳐다볼 땐 또 진실로 쳐다보고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예.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때요? 이때는 이 표정은 뭐냐면 그때 김장수 네. 전 국방장관이죠. 네. 당시에 안보실장인데 세월호 세월호 때 다니면. 통영함 보내는 거에 대해서 네. 대통령한테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보고 안 했대요. 그러니까 왜 보고 안 했습니까? 네. 보고할 가치가 없는 거다. 이런 표현에 제가 놀란 거예요. 그 표정이에요. 아니, 놀란 표정이네요. 그러니까 군함을 보내는데 대통령한테 보고할 가치가 없는 거다. 이런 좀 정말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해서 네. 놀랐고 또 좀 이따 생각을 해보니까 대통령은 저런 걸 보고해도 관심도 없고 못 알아들어서 보고 안 했다는 이야기냐 해서 사실 불쾌하기도 했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의원실에서 표정 관리 좀 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보좌관들이? 보좌관들이. 근데 오히려 이런 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때 보시던 분들은 왜냐하면 이것도 언어잖아요. 네. 표정도 언어.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충격을 말이 아닌 온몸으로 이게 보여주시니까 국민들도 저게 어떤 중요한 문제였구나 해서 그걸 다시 찾아보고 곱씹어보고 그런 교육적 효과가 저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별로 이거는 좀 반성해야 될 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사실은 오늘 이재용 사장이 오늘 나온 날이죠. 구속영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부회장인가요, 지금? 지금 부회장이죠. 네,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날인데 아까 표정 보니까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아까 저희 방탈출 게임들 해볼게요. 지금 여기 뭐 숨겨져 있어요. 찾아보세요. 하태경의 림석자와 관련된 걸 우리가 여기저기 숨겨놨어. 제가 찾아요? 네, 찾아요. 못 찾으면 못 나와요. 이거 뭐야. 뭐야. 여기 있네. 바로 보이네. 이거 여기 제가 좋아하는 가수 같은데. 옥주현 씨? 네, 옥주현 씨. 말 잘해야 돼. 함부로 하시면 안 돼. 약속해, 지금 뭔데요?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을 정경련 비롯한, 문제. 해체를 약속해달라. 해체 약속이죠. 예. 근데 그 현장에서 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약속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안 지킨 고만 아니에요? 근데 온 국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국회의원이 딴 힘이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죠. 그리고 국민들의 감시고. 그래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을 때 했던 말을 안 지키면 본인의 명예에 어떤 치명상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약속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해달라니까 이렇게 막 다들 또 나이 많은 어르신들 손도 들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건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딴 의원님이. 저는 그렇게 좀 예의 없는 짓은 안 합니다. 예. 근데 아까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 오늘 영장 실질심사를 말하자면 이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자는 거잖아요. 오늘 유무죄는 이제 재판을 해서 가려봐야 되는 거고 법적으로 따지자면 어떻게 보세요, 삼성? 근데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초금수저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에 사건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좀 많이 성숙할 거라고 좀 봅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구속 적부심할 때 감옥에 가거든요. 네, 지금 구치소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구치소에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구치소에서 일반 죄수랑 똑같이 있어요. 옷 갈아입고. 근데 이제 거기 굉장히 수치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치소 처음에 들어가면 몸수색을 하잖아요. 옷을 다 벗어요. 홀딱 벗어요? 홀딱 벗어요. 아, 그래요? 예. 홀딱 벗고, 왜냐하면 이제 죄수들이 들어올 때, 잡혀서 들어올 때, 뭐, 흉기라든지, 또 담배라든지, 아니면 뭐, 밀수범 같은 경우는 보석이라든지, 이런 걸 몸에 숨기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건 여자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구속이 2번 돼서. 저 있어. 저희가 아침에 밥 해놨어요. 이게 그거구나. 네, 콩밥. 콩밥. 네, 콩밥인데 이게 사실은 이런 밥은 콩밥. 제가 못 먹어봤고요. 네, 콩밥이에요. 콩밥인데. 네, 콩밥 드셔보신 적 있는 거죠? 많이 먹었죠. 흔히들. 많이 먹었죠. 근데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다 벗고 몸에 숨길 때, 발가벗은 상태에서 숨길 때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말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거기밖에 없지. 그죠? 네. 남자들은 거기밖에 없죠. 거기도 까요. 아, 그래요? 예. 엎드려 해가지고
그러니까 들여다봐요. 검사를 한다는 예, 거죠? 들여다봐요. 네. 그러면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수치스럽다고요, 처음에. 갇히는 것보다. 예, 그 과정에서 들어갈 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겪고 수위로 갈아입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했을 거야. 이재용 부회장도 오늘 두 번째 또 두 번째니까, 했을 거예요. 이제는 좀 덜 하겠죠. 그래도 뭐 똑같은 절차를 그렇죠. 거쳤을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그 일반 죄수들이 있는 방에 똑같이 있고요. 거기다 번호까지 있어요. 이미? 예. 그래서 이미 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충격이 심하죠. 아, 그럴 수 있군요. 이 가본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런 과정이 있는지 몰랐는데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도 오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좀 돌아보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 안에 있으면 그런 상태가 되면 자기 인생의 어떤 가장 깊은 자기를 한번 쳐다보게 돼요. 내가 뭐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나? 네, 그리고 잘못한 사람은 내가 뭐 누구한테 잘못해서 이렇게까지 됐나 이런 이제 자기 반성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예. 아, 친박의 뿌리를 뽑아주세요. 아, 세금 한 푼이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게 싫다는 의견을 박지선 씨께서 이렇게 주셨고, 김원옥 님이, 의원님 멋있대. 여기. 감사합니다. 아, 멋있다, 하태경님. 근데 사실은 또 의원님을 되게 심하게 비판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읽어드리기가 손님 모셔놓고 그 얘기하려고. 아니, 그런 거 읽어주셔야 되는데. 네. 그것도 시청자라면 그걸 제가 안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의상 또 사람 앞에 놓고 얘기하기 어려서 제가 메일로 슬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다 했는데, 뭐가 있을까요? 2개 나왔어요. 이분이 학력고사 전국 100등이야. 이게 뭐야? 전국 100등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 좋은 분이 아, 찾아와요. 이분 네. 뉴튼이구나. 네. 아이고, 이 뉴튼 사진을 어떻게 또 가져왔어요? 저 단발. 이거 뒤에는 뭐야? 난 뉴튼인데 몰랐는데. 뉴튼 뭔데요? 물리학과? 네, 물리학과. 네. 아, 네, 뉴튼 공부를 1학년 때 많이 했죠. 참 맞다. 아까 이제 그 중국에서 유학하시면서 예. 하태경 의원이 영어도 엄청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는데 본인 설명을 좀 영어로, 아니, 중국어로 중국말로?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충분한 지 오래돼가지고. 페이스북에서 혹시 예. 또 중국 분들이 좀 있을 수 예, 있으니까. 예. 大家好吗？我的名字叫何太庆， 오! 我是在釜山的海云台哎代表的国务医院。今天跟我一起聊天聊天，好好玩吧。 좋아요 막 날라와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제 소개하고 네. 해운대 국회의원이고 어. 오늘 네. 여기서 이야기 많이 하고 랴오티어리 이제 네. 대화하는 것이고 같이 재밌게 놀자. 하하 왈바. 저는 알고 지낸 지 10년인데 너 중국 처음 들어요. 저도 방송 나와서 이렇게 중국 방송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요. 위키트리에 처음 했다는 기분이 듭니다. 근데 물리학과잖아요. 말하자면 공대 출신인데 아니 자연대, 공대랑 자연대는 다르죠. 죄송해요. 이건 근본적으로 달라요. 자연대는 인문대 출신이어가지고요. 자연대는 막 기초하고 갑자기 기초하고 영천으로 얼굴 바꾸고 싶어. 근데 하여튼 자연대 출신인데 예. 사실은 그 어떻게 이런 정치 혹은 그때는 이제 그 학생운동 하셨잖아요. 네. 그때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근데 자연대나 인문대나 비슷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만물의 근본 진리를 물리학이 딴 게 아니잖아요. 물리, 만물의 기본 이치를 네. 찾다 보면 이게 철학으로 빠져요. 권기영님 저 무식하다고. 네. 저 무식해요. 죄송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 물리학 한 사람 중에 이 운동권으로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철학이나 인문학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예. 많아요. 예. 그래서 뭐 과학 철학을 한다든지. 네. 저도 그래서 이제 물리학을 하다가 물리학의 만물의 운동을 탐구하는 거거든요. 만물의 운동하다가 그럼 사회의 운동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다가 운동권이 된 거죠. 근데 아버지가 그랬을 것 같아. 왜냐면 공부를 그렇게 잘해가지고 전국 100등인데 전국 100등이면 공부를 무지하게 잘한 건데. 저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우병우. 우병우? 전국 50등. 50등? 50등. 같은 학교, 같은 때 봤어요? 저보다 한두 해 선배인데. 50등?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청문회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유익한 교훈이 공부 잘해가지고 대한민국 나라 망칠 수 있다. 공부 잘해도 대한민국 나라 망칠 수 있다. 아니, 김기춘 실장도 천재예요. 천재죠. 네, 우병우 실장. 네. 근데 문제는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지 못하다고 이야기할 네. 수 있는 용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제대로 지탱하고 발전시키는데. 그러니까 저는 김기춘 시장 보고 정말 안타까웠어요. 평생 쌓아온 사회적 명예가 최순실만 자기가 잡았으면 대한민국도 바로 서고
대통령도 탄핵까지 안 오고 본인도 명예를 지킨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자기 직업으로서 거의 마지막인데 최순실 하나 때문에 나라도 망치고 네. 대통령도 망치고 국민들한테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본인도 망치고 그쵸. 그게 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입식 교육, 공부만 하는 교육이 폐해가 저는 극명하게 드러난 게 이번 사건의 또한 측면이다. 우병우도 똑같아요. 우병우 얼마나 머리 좋아요. 얼마나 일 열심히 해요. 네. 그래놓고 최순실만 모른다? 용기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총애하는 사람 내가 안 건드리겠다. 여기 또 이 미성년자 출입금지도 있는데 아까 저희 독자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뭐 숨은 그림 찾기라더니 너무 보이는데 숨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셨는데 미성년자 출입금지 이거 뭐게요? 전국백도 맞춰보세요. 저건 저랑 별 연관이 위키트리 독자분들하고 연관이 있어요. 아, 이게 지금 독자분들이 미성년자구나. 그러니까 공부 잘해도 이게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미성년자 18세 선거권 때문에 바른정당이 맞아요, 맞아요. 또 왜 안 해요? 저는 16세. 16세? 네, 저는 제주장은 16세. 애가 지금 제 애가 중3이니까 네. 14세, 이제 15세 생일이 이제 되면. 근데 그 자녀분 정도 되는 사람들도 선거를 해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큰 건. 왜냐하면 요즘은 정보가 평등하잖아요. 정보가. 정보가 평등하죠. 사실 네. 페이스북으로 통해서도 많이 보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보 접근권은 오히려 젊을수록 빠르다. 이게 하나 있고요. 18세, 우리 물론 이거는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만 16세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18세는 당연히 해야 되고,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데 왜 정당에서 한 달로도 안 한다 그러다가. 우리 당에도 스펙트럼 있죠. 저는. 아까 뭐 친박이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어요. 친박이 바른정당에 많다. 친박이 아니고, 이제 우리 정당 안에도 조금 보수적인 분이 있고, 저처럼 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도 있는 건데, 근데 저는 고등학생이, 지금 선거법에는요, 고등학생이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요? 네, 못하게 돼 있어요. 선거운동, 그 자원봉사나 이런 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나오시지 않는 한은 못하는 거네요? 아버지가 나와도 미성년자는 못해요. 대학생 이상만 해요. 할수 있는 거예요? 오, 그래요. 그렇구나. 예. 근데 예를 들어, 인턴 하듯이 선거 사무실에서 인턴이나 자원봉사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야 된다. 정치가 사는 공부예요. 그렇죠. 정치가 우리 사회 이슈고 정책이고 이것만큼 살아있는 공부가 어딨어요. 이런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교과서를 보면 교과서가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과서는 암기하고 끝? 일상생활하고는 상관없음. 우리 상관은 상관없어. 그래서 대학 가서 이제 새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죽음 교육을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 18세가요. 대학생도 만 18세가 많아요. 그렇죠. 일찍 들어간 사람. 일찍 들어간 사람. 저도 그런 케이스고.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대학 가서 투표를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도 투표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18세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부모들이랑 투표장에 같이 가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그 18세가 되면 애매해요. 부모들이랑 같이 가기도 애매하고, 또 혼자서는 잘 또 안 가고, 투표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18세부터 하면은 투표율 높이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의외로. 네, 그래서 저는 고1 때부터 투표를 하기 시작하면, 부모님들이랑 같이 투표하러 간다. 그럼 투표하는 게 습관이 돼서 평생 투표를 한다는 거죠. 근데 18세는 애매하다는 거예요. 지금 대학생은 투표를 안 높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한 90%에 가까운 젊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간다고 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같은 데는 그렇대요. 뭐 아버지가 민주당의 지지자면 아들이 가서 첫 번째 투표한 경험이 평생 그 사람이 그 정당을 지지하는 경험이 된다고도 하니까 그게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가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미성년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면 하태경 해운대 꼭 갑이에요, 을이에요? 갑이죠. 갑이. 해적장이. 갑 지역구이신 하태경 의원한테 유리할까? 저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꺼리지 않아요. 여기 자주 나오셔야 이제.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강의하고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제 지지층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해요. 근데 어쨌든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부산이어서 제가 최근에 지난주였죠. 장제원
전 바른정당 대변인 아들 논란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장재원 의원하고 가까우시잖아요. 부산시의원과. 뭐 그렇죠. 오시던데 좀 보니까. 마음이 좀 굉장히 안타깝죠. 안타깝고 사실 이제 자식 문제는 부모로서 잘 안 되는 면이 있잖아요. 저도 애 셋을 셋이에요? 키우거든요. 장재원은 애 하나잖아요. 네. 저는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한 명인데도 그죠? 리스크가 한 명인데도 있을 수도 그러니까 네. 셋이고. 근데 이제 아무튼 장재원 의원이 이 아픔을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이러고만 오시던데.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아들도 충격을 더 받았을 거고 가족 전체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정치를 하면서 보람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힘들면 가족이 뭉쳐 있는 면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욕을 많이 듣잖아요. 네. 저 굉장히 욕을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처음에는 속으로 엄청나게 힘들었대요. 아빠한테 이야기는 못하고. 그치. 댓글 보니까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욕들도 욕들이 있구나. 많이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 번은 제 딸애가 울었다. 그것 때문에 저한테 말을 못하고, 왜냐하면 아빠한테 부담 줄까봐. 근데 요즘은 이제 중3이 돼가지고 조금 이제 적응이 됐나 봐요. 그래서 한 번씩 네이버 실검 뜨면 뭐 오늘도 뭐 헛소리했구만. 아빠님이 오늘도 헛소리했구만. 집에 야당이 있대. 오늘도 헛소리했구만. 우리 아빠 헛소리했구만. 했구만. 또 욕 처먹겠네. 욕 처먹겠네. 이러고 이제 저는 그게 좋은 거예요. 또 그 일 따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이제는 그게 좀 초월했다. 그러니까 그게 딸애가 큰 애거든요. 네. 그러니까 밑에 이제 아들 동생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아들도 속으로 얼마나 항상 검색해봐요. 우리 막내는 정치인들 이름 다 알아요. 몇 살인데? 초등학교 5학년. 5학년인데 정치 이름 다 알아. 다 알고 무슨 구호도 다 알고 네. 그리고 막 누구 나오면 화내고 그래요. 아빠랑 반대하는. 그랬다고.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누나의 그런 걸 보고 좀 가볍게 넘길 수 아는 이런 것도 이제 보여주고 배우고 그리고 좀 정치 이야기도 한 번씩 하고 뭐 그래서 저는 대화의 소재가 우리 집은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들하고 정치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정치 두 가지 해요. 크게 정치 이야기 하고 제가 수학을 좀 하거든요. 물리학이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 이제 수학 물어보면 같이 풀어주고 영어도 좀 같이 풀어주고 공부 같이 하고 뭐 이렇게 좀 애들하고 관계를 풀죠. 그럼 이번에 장재원 의원과 관련된 일들을 얘기를 해보셨어요? 거기도 네이버 실검이 뭐 아주 오래 떠 있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해보셨어요? 애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 이제 우리 딸애는 그 장재원 아드님 굉장히 잘했대요. 제가 그날을 기억하는 게 랩을 이제 애들이랑 제가 노래방 한 번씩 가면 저도 랩을 같이 부르거든요. 같이 랩을 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서태지 아이들 옛날 거 요즘 거 잘 모르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알아요. 그 노래 좋아했는데 애들이 주로 랩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밤 되면은 그 채널 고정이에요. 너무 좋아요. 애 셋이 다 랩을 배워요. 그래서 저도 알게 된 요즘 굉장히 뜨는 랩 가수가 있어요. 그 남자 BY. BY 애가 좀 약간 평범하게 생겼는데 랩 너무 잘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완전히 빠졌는데 멋있잖아요. 그날도 저는 피곤해가지고 자려고 그러는데 애 셋이 나 잔다 하니까 제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아빠 자든 보니까 고등 래퍼 보고 있는 거야. 그거 보느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제일 잘해가지고. 랩은 정말 잘했는데. 잘했는데 저런 일이 있었고 또 아빠 바로 옆에서 정문했대. 그니까. 이구나. 굉장히 우리 집은 마음 아파했어요. 어쨌든 참 이렇게 가장이 정치를 한다는 거는 그죠? 그런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끝으로 유승민, 남경필, 유승민 두 분에 대한 생각은 뭐 아까 이제 다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 합쳐도 10%가 안 되잖아요. 한겨한 총리는 그렇죠. 10% 훨씬 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결해야 되지 않아요? 정당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승패가 중요하고요. 승패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자기한테 이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더라도
지더라도 후회 없는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지율이 5%든 3%든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 정면 승부를 해야 돼요. 네. 그래야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나중에. 왜냐하면 이게 정치의 끝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조, 신념 이걸 끝까지 확고하게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걸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정당은 어떻게든 무언가를 영혼을 내주고 이길 수 있다면 영혼을 내주고 이러면 끝이에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하태경 의원과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예, 다음 주는 유승민 의원이 나오신답니다. 사실은 원래 내일 출연을 하시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저희 다음 주 초에 유승민 의원이 나와서, 지난주에 남경필 지사가 물어봤던, 뭐 이미 결론은 난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목들, 그리고 바른정당 지지율 왜 안 드는가, 진짜 궁금하잖아요. 예, 그 얘기도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 뭐 랩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난 알아요. 이 밥이지. 딸이 모를 것 같아. 오늘 한마디 할 것 같지 않아요? 딸이? 오늘도 하실 것 같아요. 아빠 주책이. 네. 앞으로 절대 나가지 마 그러겠죠.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또 앞으로도 자주 나오셔서 위키트리 독자분에게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정책 측면들도 충분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원님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안 나가고 꾸준히 끝까지 다 봤습니다. 아주 위키치. 다음에도, 네.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예, 우리 위키트리. 10대, 20대 미성년자분들 오늘 반갑습니다. 반가 사랑합니다. 네, 오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공식 인사요.